안녕하세요. 대여 멘토 김정재입니다. 오늘 이 금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 주주님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실지 가늠이 안 됩니다. 이 금양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좋은 부분을 못 느끼겠어요. 제가 제 견해로 봤을 때. 하지만 이 유튜브에 정말 글이 많더라고요. 금양의 주가가 곧 올라갈 거다. 또 금양 뭐 류강지 회장 누구 만났다. 근데 그런 건 아직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주식도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이 희망적인 게 정말 다 거짓이었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대치에 대해서 다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금양 영상을 많이 보면서 뭐 번호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번호를 주시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요즘 이 피해가 굉장히 많이 오고 여러분들도 간절함이 있는데 그런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 연령대가 되는 것 같아서 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금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참고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가 계속 수요가 둔화돼서 포드도 생산량을 대폭 고 테슬라도 이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크게 하회를 해서 성장 둔화 우려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죠. 그 여파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흐름이 좀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기차가 인기가 떨어지면서 이 리튬의 가격도 1년간 80%나 급락을 했는데요. 이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는 이 리튬이 들어갑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NCM 배터리의 가격도 떨어져서 우리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니까 우리가 팔고 있는 이 부품의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매출을 많이 해도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잖아요. 심지어 전기차의 수요 둔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배터리의 미래가 어느 정도 적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2차 전지,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품질도 좋고 또 우리나라 굉장히 미래 전망치가 밝은데 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아쉽고 속상한데요. 이 배터리 박앤세일 나서는 중국 하면 이 LFP 배터리가 있겠죠. 이 LFP 배터리 관련해서 자꾸 가격을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기차의 가격도 떨어지고 원가도 떨어지고 배터리 값도 떨어지면서 이 NCM 배터리의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좀 흐름이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속상하고 더 국가적인 뭔가 기술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 테슬라가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12%나 빠졌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우리가 테슬라가 자꾸 차의 가격을 하락하는 이유가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널리 팔기 위해서 자동차의 가격을 자꾸 하락하는 거. 자신들의 자동차의 점유율을 올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부품을 올려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인 이런 장기적인 매출을 원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가격, 차의 가격을 자꾸 떨어뜨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련 뭐 현대차, 뭐 BMW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의 가격도 우리도 눈치 보기 싸움으로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아쉽고 테슬라 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죠. 이 기업 간의 경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테슬라의 차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 LFP 배터리인데 또 이제 벤츠 같은 경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벤츠가 최근에 LFP 배터리 했어요. 근데 벤츠는 원래 이 NCM 배터리만 착용을 했습니다. NCM 배터리가 재활용 성능도 좋고 또 우리가 전기차를 하는 이유가 탄소 중립 때문이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LFP 배터리는 이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크게 있고 환경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CM 배터리가 더 크게 메리트가 있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미래적 가치가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 테슬라는 이 LFP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테슬라의 매출이 떨어졌고 또 이제 현대차가 뭐 이번에 영업이 장난이 아니었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MCM 배터리가 좀 나중에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또 LFP 배터리와 비교를 하면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 한파에서도 좀 더 강하고 또 주행거리도 좋고 에너지 밀도도 강하고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이런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 NCM 배터리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추후 현재는 흐름이 힘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했을 때 추후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보시면 금양은 이 4680, 이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금양은 현재 R&D 센터를 지금 5월 달로 미루고 이제 우리가 정말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양의 이 매출을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이 발표제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4분기 2차 전지 관련 실적이 안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이 배터리 R&D 센터도 지금 연계해서 미루고 현재 우리가 금액의 이 를 봤을 때 보시면 지속적으로 부채가 더 많아요. 자본은 갈수록 이때 지속적으로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부분은 23년에 다행히 이제 자본하고 부채가 어느 정도 이게 격차가 많이 크게 벌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안심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 우리가 주가를 봐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 들었던 건 지속적인 음봉이 나오면 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가가 자꾸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자꾸 하락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반등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이 LFP 배터리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 NCM 배터리가 나중에 추후 사람들이 이런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한국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 미래 전망치가 밝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금양에서 좀 기대가 원하는 게 정말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매출이 찍히고 정말 이 R&D 센터도 되고 추후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좀 간절합니다. 현재 보시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좋을 수도 있는데 좀 우리가 수상하다는 거를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제일 많았던 게 이 구간이었어요. 현재 이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물려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적인 반등이 크게 나오고 정말 금양이 나중에 실적이 나올 때 2차 전지 관련 부분에서 없고 또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회사에서 적자가 꾸준히 늘어간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약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면 금양의 미래도 밝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고 R&D 센터를 정말 진행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치 어느 정도 밝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주주님들 마음고생 안 하고 또 답답한 마음 없게 정말 이 금양이 앞으로 이 미래지향적 가치 기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82,000원 부근, 8만 원 부근이 깨지게 된다면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단발성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발성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좋다고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쵸? 우리는 이제 금양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 제가 이제 금양 지속적으로 파헤쳐 보면서 제가 전화도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이 IR 센터에.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강지 회장은 시간의 매매로 225만 주를 지금 했어요. 근데 이 매도를 한 게 과연 R&D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니면 현재 뭐 회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인지 앞으로 뭐 약간 현재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 목적인지 우리가 그거를 좀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 이 금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 대면 멘토 김정주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